인성이는 사건 의뢰장을 받고 비국도라는 섬으로 코난 일행과 같이 가고 있습니다. 비국도라는 섬은 인어가 살고 있는 섬이라고도 불린다네요. 의뢰장에는 인어가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의뢰장에 의아한 게 많아서 의뢰인에게 전화를 해봤는데 처음만 받고 나머지는 받지도 않았다고 하네요. 받았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는 흐느끼는 소리와 파도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소름 돋네요. 동사무소 같은 곳에 가서 의뢰인에 대해 물어보는데 사흘 전부터 행방불명이라고 합니다. 배를 타고 육지에 나갔을 거라고 하네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으니 더 알고 싶으면 의뢰인이 일했던 기념품 가게로 가보라고 합니다. 기념품 가게의 주인에게 의뢰인에 대해 물어보니 뜬금없이 이 섬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축제에서는 불사를 빌어주는 부적인 듀공의 화살을 3명을 추첨해서 준다고 합니다. 작년에 의뢰인이 이걸 받았었는데 최근에 잃어버려서 걱정이 많았다고 하네요. 뒤에서 의뢰인의 친구가 나타나더니 화살에 대해 자세히 가르쳐줍니다. 안 중요합니다. 그냥 나중에 뒤지는 친구라고 알아두세요. 가게 주인이 그 화살에 마법을 불어주는 게 도사님인데 도사님을 보고 싶으면 사당으로 가보라고 합니다. 약간 저희 담당 아니라고 계속 뺑뺑이 돌리는 느낌이네요. 사당에 와보니 의뢰인의 친구가 있습니다. 사흘 전에 의뢰인과 함께 배 타고 육지 가서 치과를 갔다 왔다고 하네요. 그리고 도사님과 듀공의 화살에 대해서도 물어봅니다. 도사님은 그냥 나이만 많은 본인의 증조 할머니이고 화살은 원래 애군을 쫓는 화살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바꿔서 불렀다고 하네요. 인어고 뭐고 다 구라라고 합니다. 그때 뒤에서 장발의 여자가 도사님의 힘은 진짜라고 3년 전에 인어의 시체가 나온 걸 보면 알지 않냐고 말합니다. 관심받고 싶어서 더 얘기하려고 하는데 인성의 친척 같은 남자가 관종질 좀 적당히 하라고 끌고 가버립니다. 관종 때문에 대화가 끊겨서 어색함을 깨기 위해 축제에 대해 물어봅니다. 사람들에게 번호표 같은 걸 나눠주고 도사님이 표시한 번호와 일치하면 화살을 받게 된다고 하네요. 번호표가 남았는데 혹시 갖고 가겠냐고 물어봅니다. 바다의 스토리 진행이 되니 받습니다. 밤이 되었고 도사님이 번호를 표시하기 시작합니다. 마술 같네요. 아까 그 관종 장발과 가영이 기념품 가게에서 본 여자가 당첨된 것 같습니다. 무녀가 나와서 1시간 뒤에 인어의 폭포로 화살을 받으러 나와달라고 합니다. 1시간 뒤 폭포로 당첨된 인어 3명이 나오는데 관종이 아닌 이상한 아저씨가 나옵니다. 진화했나 봅니다. 당첨된 사람들을 축하해주기 위해 불꽃놀이를 하는데 폭포 쪽에 관종이 목을 매달고 죽어 있습니다. 관종 목을 감고 있던 건 폭포 위쪽에 안전을 위해 쳐놓은 밧줄이라고 하네요. 왜 이 관종이 혼자 거기에 가 있던 걸까 생각해보는데 그쪽 부근에 3년 전 불이 난 창고에서 발견된 인어의 시체가 묻힌 곳이 거기 근처에 있다고 그곳에 간 것 같다고 합니다. 한인성이 아까부터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인어 소리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무녀가 대답해줍니다. 창고에서 발견된 뼈는 중년 여성의 뼈였는데 다리 쪽에 뼈가 없었다고 대답합니다. 그 뼈에 유가족 같은 게 안 나와서 무녀 친구들끼리 장사 지내줬는데 인어의 유골이 불로장생 약이라며 독을 하려는 관광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머님이 무덤을 이 숲 어딘가에 옮겨놨다고 하네요. 위치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미란이가 경찰을 부르러 갔었는데 파도가 심해서 못 오겠다고 했답니다. 진짜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이만한 경찰들은 왜 이렇게 핑계가 많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인성이는 파도가 심하다면 범인도 빠져나가지 못했을 테니 이 섬 안에 범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자를 똑바로 쓰네요. 포켓몬스터 지우 같습니다. 그 후 무녀에게 할머니를 뵐 수 있냐고 묻고 할머니를 만나러 갑니다.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할머니가 나타납니다. 화장을 지우니까 완전 괴물이잖아. 말 겁나 심하게 하네요. 할머니에게 번호 추첨의 기준이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고른다고 하네요. 그리고 무녀가 목욕하라고 불러서 가려고 하는데 가영이를 부르더니 화살을 잃어버리면 말 못하는 인어가 될 거라고 절대 화살을 떼놓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아니 이럴 거면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다음날 관종의 장례식이 왔습니다. 미란이는 화장실을 가다가 어제 기념품 가게에서 봤던 여자가 죽어있는 걸 발견합니다. 시체 근처엔 피해자의 발자국과 범인의 발자국이 나 있습니다. 피해자가 갖고 있던 화살의 자국도 있네요. 헷갈릴까봐 말해두는데 저거 화살이 아니라 화살 자국이에요.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헷갈려서 이거 이해한다고 몇 번을 돌려봐서 그래요. 화살은 범인이 들고 간 것 같습니다. 범인의 발자국을 보니 바다로 나 있고 주변엔 비늘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해자의 몸에도 비늘이 붙어 있다고 하네요. 인어가 한 짓일까요? 드디어 경찰이 왔습니다. 파도가 잠잠해졌나 보네요. 인성이는 바다 쪽으로 나 있는 발자국은 바다로 들어간 것이 아닌 바다 쪽으로 걸어간 다음 물속을 걸었을 거라고 추리합니다. 생각해보면 행방불명된 의뢰인까지 화살을 가진 이들이 변을 당했네요. 그래서 가영이는 할머니의 말이 생각나서 두려워지려고 하는데 내 옆에서 절대 떨어지지 마. 정말 나도 써먹어야지. 인성이와 코나는 지금까지의 사건을 정리 중입니다. 의뢰인까지 3명은 유독 화살에 집착했었죠. 그래서 화살을 주는 번호표를 확인하기 위해 무녀의 집에 가기로 합니다. 가면서 무녀의 과거 얘기를 하는데 지금껏 나온 5명의 의뢰인과 친구들은 같은 대학의 영화연구 동아리였다고 합니다. 열심히 동아리에서 활동해가지고 상까지 탔다고 하네요. 집에 도착해서 명단을 찾아보는데 오랫동안 사라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녀는 다른 방을 찾으러 가기로 합니다. 조금 있다 미란이와 가영이도 따라가는데 갑자기 비명을 지릅니다. 밖에서 갈색머리 안경 낀 여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고 하네요. 의뢰인과 인상 차이가 동일합니다. 생각해보니 무녀가 안 보여서 무녀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창고 쪽에 갔다고 하네요. 근데 창고가 불타고 있습니다. 창고에 불을 끄고 조사해보니 3년 전과 마찬가지로 안에 사람의 시체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체는 타선 누군지 모르겠지만 안경을 쓰고 파란 옷을 입고 있었다고 하네요. 의뢰인이라고 추측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체를 부검한 결과 불에 탄 시체의 치아와 치과에서 진료한 무녀의 치아 기록이 일치한다고 하네요. 창고에 있던 시체가 무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무녀가 의뢰인의 옷을 입고 있던 걸까요? 불에 탄 현장을 조사하던 중 미란이가 와서는 무녀에게로
화살을 1000만원에 팔아줘서 고맙다는 내용의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판 사람의 인상착의는 수염이 듬성듬성 난 50대 남자라고 하네요. 폭포에서 나타났던 의뢰인의 아버지와 인상이 같습니다. 아마 그 판 화살은 의뢰인이 잃어버렸다던 그 화살 같네요. 생각해보면 관종의 화살도 그 아저씨가 가지고 있었고 두 번째 피해자도 화살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번호표 명단도 사라졌죠. 그래서 인성이는 그 아저씨를 찾기 위해 장례식장으로 다시 가봅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이 말하길 그 아저씨도 인성이가 장례식장을 떠날 때쯤 같이 나갔다고 하네요. 충분히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근데 장례식장에 있는 사람들이 무녀가 없으면 이제 이 축제도 끝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도사님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편 코난 일행은 그 아저씨의 집이자 의뢰인의 집으로 왔습니다. 안에 아무도 없는 것 같아서 자연스럽게 열쇠를 찾고 무단 주거 침입을 합니다. 양심 따윈 개나 좋습니다. 들어가서 의뢰인의 방을 살펴봅니다. 의뢰인은 자주 가출을 해서 무녀의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녀의 집에 옷과 안경을 놔두고 다녔다고 하네요. 그리고 방에 있던 의뢰인의 앨범을 보는데 영화연구 동아리 시절 사진이 있습니다. 인성이 사촌 같은 친구가 말하길 무녀가 특수분장을 워낙 잘해줘서 상을 탈 수 있었다고 말해줍니다. 근데 5년 전 무녀의 부모님이 폭풍 때문에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코난은 무언가를 깨닫고 인성이에게 전화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추리를 말해줍니다. 믿지 못하는 인성이에게 코난은 명대사를 날려줍니다. 불가능을 모두 제외하고 마지막 남은 하나라면 그것이 아무리 믿을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 진실일 수밖에 없어. 해석하자면 내 말이 존나 맞으니까 토달지마입니다. 인성이는 경찰이 의뢰인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안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안경의 아빠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찾으러 갑니다. 가던 중 인어의 무덤으로 보이는 걸 발견합니다. 돌에 손을 짚고 있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질 뻔하는데 가영이가 인성이를 구하고 대신 떨어지려 합니다. 겨우 인성이가 가영이를 잡았고 인성이는 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나무까지가 부러지려고 하네요. 둘 다 죽는 것보단 인성이는 살리겠다는 생각으로 가영이는 화살로 인성이의 손등을 찌릅니다. 하지만 인성이의 가죽은 그런 걸로 뚫리지 않습니다. 비브라늄인가 보네요. 한편 코난은 유명한을 재우고 모두를 불러 모았습니다. 도망갔던 아저씨, 도사님까지 불러왔네요. 아저씨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 아저씨가 1000만원의 화살을 판 인간이었고 번호표 명단을 훔친 건 우연히 주운 관종의 당첨 번호표 때문에 범인으로 몰릴까봐 훔친 거였습니다. 그러므로 범인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일단 두 번째 사건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바다 쪽으로 난 발자국과 비늘은 페이크였습니다. 범인은 장례식장에 있다가 몰래 빠져나가서 피해자를 죽인 거였죠. 범인은 첫 번째 범행 때는 자살인지 타살인지 헷갈리게 만든 반면 두 번째 범행은 타살이란 사실을 안 숨겼습니다. 첫 번째 범행이 타살인 줄 알았다면 경찰이 파도고 뭐고 바로 와서 범인의 행동 반경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꾸민 거였죠. 화살을 노린 범행인 것처럼 보이게 한 건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놓고 다음 범행을 위해서 시간을 번 거였습니다. 범인은 두 명의 피해자가 화살을 받는다는 걸 알고 있던 사람 바로 할머니였습니다. 노인이 범행을 한다는 건 불가능하죠. 실행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무녀가 실행범이었습니다. 불이 난 창고에서 발견된 시체는 무녀가 아니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은 건 무녀가 아니라 안경이었습니다. 안경과 함께 치과를 갈 때 무녀는 안경의 보험카드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없어진 카드 대신 본인의 보험카드를 줬죠. 그래서 안경은 무녀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무녀는 안경을 창고에서 죽였습니다. 그리고 창고에 불을 내서 안경을 무녀인 걸로 위장시킨 거죠. 미란이가 봤던 여자도 무녀가 연기한 거였습니다. 놀랍게도 이걸 실행한 무녀가 이 방 안에 있다고 하네요. 무녀의 특수분장 실력은 상을 받을 정도였다는 거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3년 전 창고에서 발견된 인어의 뼈라고 나온 유골 기억하시나요? 그건 아마 다리를 접어 묶인 채 타 죽은 중년의 시체였을 겁니다. 그 시체는 아마 무녀의 어머니였어요. 네, 증조할머니로부터 역할을 이어온 무녀의 엄마였고 그 역할이 이제 무녀 세대까지 온 겁니다. 5년 전 부모님이 바다에서 돌아가셨다고 한 건 어머니가 도사 역할에 집중하기 위해 꾸민 거라고 하네요. 근데 변장 실력이 키드 뺨싸대기 후려치고 로우킥까지 갈길 정도네요. 훌륭합니다. 할머니에게 목욕하라고 하던 무녀의 음성은 녹음된 테이프였다고 하네요. 무녀는 어머니의 복수 때문에 살인을 했다고 합니다. 3년 전 화살을 못 받은 피해자 3명이 도사로 분장한 어머니가 창고로 들어가는 걸 보고 진짜 안 죽는지 실험하려고 불을 질렀다고 합니다. 진짜 미친놈들이네요. 그 불타는 창고에서 무녀에게 전화를 걸어 나는 이 섬을 사랑하니 도사 역할을 부탁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도 안경이 불타는 창고에서도 살아남는 니네 할머니처럼 본인도 불사가 되고 싶으니 인어의 무덤을 가르쳐달라는 미친 소리를 듣고 빡쳐서 죽여버린 거였습니다.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뚝배기 날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무녀와 무녀의 어머니가 도사님 행세를 하는 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고 인성이가 갠진하게 등장하며 말합니다. 이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무녀가 없으면 축제를 못하겠다라는 말을 한 거였죠. 무녀의 어머니가 죽었을 때 이 축제를 그만하자고 하려 했는데 할머니로 변장한 무녀를 보고 섬을 위한 일이라 생각하고 모르는 척을 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빨리 말해줬다면 3년 전 사건도 지금 살인도 안 일어났을 텐데 그냥 마을 사람들을 깜빵에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무녀는 연행되어 가고 사건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상 그리고 인어는 사라져버렸다 였습니다. 이번 편 리뷰하면서 느낀 게 월광 소나타 사건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역대급 통수가 있다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아무튼 다음 영상엔 키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계속 따뜻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바가미는 외롭다 진짜였습니다.